우리 교재 87페이지를 볼 거고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우리 87페이지는 여러분 20초 컷이 나야 돼.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 단축이야. 왜? 우리가 실전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최대한 암산으로 처리해가고 약간 시간 단축의 기술, 실전 기술이 필요한 거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당연히 연습적인 접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력 쌓기 위한 연습. 두 번째, 시간 단축. 일단 시간 단축으로 보잖아요. 얘는 20초 컷이 바로 나야 돼. 자, 시간 단축으로 볼게요. 이 문제에서 묻는 건 음은 변동이야. 근데 여러분, 음 변동은 최소 개념이 20가지 이상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다 로딩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선지를 봤어. 횟수를 물어봐요. 자, 우리가 큰 카테고리를 잡아보면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등등이 있을 텐데 이 중에 경우의 수가 제일 많은 게 교체죠. 경우의 수가 제일 적은 애들이 누구야? 축약하고 첨가야. 첨가는 두 개밖에 없어요. 모음어, 자음은 니은 첨가밖에 없어. 모음은 반모음 이첨가밖에 없어요. 자, 축약은요. 자음 축약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모음 축약을 가르쳤는데 모음 축약 같은 건 이제 없어. 모약이 아니라 모음 축약.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음 변동을 볼 때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게 뭐냐면 첨가 또는 축약이에요. 일단 이게 풀이 과정은 아니야.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거지. 2번을 보자마자 저는 얘 정답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져요. 왜? 봐라. 공통적이죠. 첨가죠. 니은 첨가나 반모음 첨가는 되게 특수한 첨가야. 특수한 음 변동이야. 근데 그 특수한 음 변동이 공통적으로 일어나? 그럴 확률은 적단 말이야. 아, 틀린 거 찾으라 그랬고 확률이 적겠네? 저는 1번을 찾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번 스킵. 왜? 2회 이상 가능할 확률이 높아. 근데 2번은 확률이 낮아. 봤더니 니은 첨가죠. 니은 첨가, 리을, 리우마저 얘는 첨가될 게 없는데 2번이구나. 끝. 20초 컷이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속도감 있게 문제를 푼 거야. 그런데 잘 들으셔. 우리가 첫 번째 문제풀이는 이렇게 시간 안에 푸셔야 되겠지만 이게 바로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게 안 돼서요. 자, 그래서 이거 과제로 내줬을 거예요. 제가 분석 다 해오라고. 알겠니? 자, 이거는 수학의 풀이 과정을 완결지어 쓰는 거야. 베껴 적어보세요. 시작.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시간 딱 드렸잖아. 벌써 4분 지나가죠. 자, 이 얘기야. 우리가 수학에서 이해가 안 되는 풀이 과정 해설지 보고 베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당연히 2분, 3분, 4분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실전에 써주려면 암산은 돼야 돼.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시간이 그렇게 줄어드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암산 되실 때까지 쓰시는 거야. 자, 하나씩 설명을 하면 흑일에서 흙일에서 봐봐. 그런데 자음끼리 충돌나서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가 탈락해줘야 돼. 근데 리을 탈락인지 기억 탈락인지 해서 리을이 이음으로 가는 건 없으니까 리을 탈락이야. 자음분단수나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두 번째, 흑일에서 니은. 자, 초성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니은 첨가야. 따라서 니은 첨가 플러스 1이에요. 마지막, 니은 때문에 기억이 그대로 비음으로 바뀌면 이음으로. 그래서 비음화 교체 플러스 0이에요. 따라서 얼마가 돼? 3의 변동이고 음 변동 개수는 0개. 자, 두 번째, 달은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 리을 히읗인데 여기서 자음분 단수를 먼저 시켜야 되는 게 왜? 히읗 때문에 니은이 뭐로 바뀌진 않잖아. 그래서 일단 먼저 히읗 탈락이고, 두 번째, 유음화가 리을, 니은 순서대로 왔고 교체죠. 따라서 첫 번째는 탈락의 교체 마이너스 1. 이해 일어났고요. 반려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은 첨가되면 리을, 리을, 유음화 2회 일어났고 플러스 1, 플러스 0에서 플러스 1이다. 그래서 답은 정리하시면 다시 한번 2번 바로 보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아, 기본적으로 첨가는 두 개밖에 없어. 축약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첨가로 물어봤을 때 시간이 훨씬 단축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3번, 4번, 5번 풀어서 여기까지 가셔야 이게 20초 컷, 30초 컷이 나셔야 시간이 없지 않다니까. 제가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죠. 여러분 서술은 어떻게 나오는지. 안 보여드렸냐? 또 이게 맨날 리셋되는 기분이면 안 되는데 이거 얘기해줬잖아. 이거 작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었다고. 해운대고. 설명 안 했냐 이거? 안 했어요? 잘 들어 얘들아. 이게 이제 일반고 2, 3학년에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고 자사고 1학년 때 이런 게 나오는데 애들아, 얘네가 비문학 시험 범위가 15지문이었어요. 그럼 빈칸 뚫어놓으면 이거를 외우란 얘기잖아. 빈칸 어떻게 채울래? 외워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비문학 15지문을 외우는 애들이 있겠어요? 불가능해.
애들 다 틀려요.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 잘 봐. 정확하게 20년 전에 나왔던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는 문서가 있고 그게 나온 지 5년 뒤에 제가 쓴 영어 교재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쓴 영어 교재야. 이노이드로가 돼 있잖아. 진짜 내가 쓴 거야. 오호, 또 안 믿으시네. 자, 그럼 봐. 저는 철저하게 평가원의 그 공문서를 가지고 썼고 빈칸 추론 유형은 글의 핵심적인 내용, 통계사상, 특히 뭐라고? 지문 가운데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을 빈칸으로 한대잖아. 이게 20년 전 얘기야. 처음엔 영어에서 도입이 됐지만 국어에도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럼 봐 얘들아.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건 뭐겠어? 가장 정보 가치 높은 내용이겠지. 바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주제예요. 그럼 2단락 주제를 내가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 이렇게 적어드렸다고. 여러분 선배들 해운대고 수업에서 2단락. 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E는 MC 스퀘어라는 공식이요. C는 광속은 고정이니까 상수. 그러면 내가 반환시킬 수 있는 건 질량 M이죠. 그럼 에너지가 그렇게 바뀌지. 그래서 이 공식이 주도가 되듯이 2단락 핵심 주제는 질량 결손만큼의 에너지로 바뀌고 이 에너지는 원자의 결합 에너지라고 되어 있잖아. 2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세 단어는 질량 결손만큼의 에너지로 전환이고 에너지는 원자핵 결합 에너지라니까. 그럼 빈칸 들어갈 건 뭐겠어? 원자핵 결합 에너지 쓰시면 된다고. 알겠니? 이해되셨어요? 잘 들어. 내신 1등급은 상위 10%로 바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할 거예요. 근데 전교권 싸움은 여전히 치열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 저거 하고 저거 틀리고 나는 적당히 2등급 해야지. 자사고는 그런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치열하게 했을 때 1등급, 2등급을 겨우 받았거든요. 여러분 선배들은. 똑같이 치열하게 하셨을 때 2등급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1등급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상위 10% 1등급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절대 1등급이 나는 쉬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저랑 연습을 해가시고 계신 거고 이게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 하나로만은 좀 힘들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여기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것까지 연습을 해야겠어. 자, 그래서 과제는 뭐냐면 얘 분석해서 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 시간 단축은 저랑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얘도 진짜 많이 봐도 40초 것 같은 게 나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쭉쭉 다 푸셨지? 다 푸셨니? 자, 그럼 이제 풀었으면 이제 질문할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와. 자, 우리가 이걸 한 번 돌렸을 때는요, 좀 기초에다 초점을 뒀자면 이제는 심화에다 초점을 둘 거야. 잘 보셔. 76페이지에 필기해 가셔가지고 받으신 교재에다 단권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교재로 갖고 있는 거에 단권하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되더라.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1.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음이야. 그래서 넘버 2. 연음 법칙은 음은 변동이 아닙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 얘들아. 예를 들면 맑은이라고 발음하잖아. 자,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미음, 아, 리을, 기역, 니은. 이렇게 음파 스펙트럼이 우다다다다다다 쏟아져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애당초 음파 스펙트럼을 분석해봤을 때 이응에 오는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기역이 이렇게 근으로 이어지더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원래 이응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역이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있더라도 근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 따라서 뭐가 없어? 음운이 변화된 게 없는 거야. 자, 이걸 왜 잡고 가야 되냐면 세 번째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 5개념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가 평가원에서 문법 문제는 2014학년도부터 나옵니다. 그 이전 기출은 여러분 그냥 할아버지 시절 문제야, 진짜로. 그 이전 문제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60문제 시험 쳤던 적도 있고 50문제 시험 쳤던 적도 있는데 문법도 아니고 어법이고 두 문제야. 2014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잘 들어야 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절 끝소리 규칙은 7정선 규칙이라고 배우실 수가 있어.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 국립고등학교, 국공립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괜찮으신데 그게 아니라 사설, 완전히 뭐 내신 문제집들에서 이거를 개떡으로 가르쳐요. 잘 봐. 음절 끝소리 규칙을 7정선 규칙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이 단어는요, 음은 변동 단원이야. 변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자, 우리 중3 때 외우셨던 자음표를 보실 건데요. 받침에 울림소리 계열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음 변동이냐면 얘가 여기로, 얘네들이 여기로, 얘네들이 여기로. 즉 뭐라고? 파열음이면서 평음으로 변동이 돼. 어디에서? 자음, 음절 말에서. 즉 받침에서.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거야. 잘 들어. 현행 교육과정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음은 변동 단원이기 때문에 음은 변동이 있을 때 음절 끝소리 규칙이고 유일하게 뭐냐? 음절 말. 즉 받침에서 평음인 파열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칠종순 규칙 아닙니다. 이해되셨어? 근데 과거에는 칠종순 규칙으로 봤던 거야. 과거에는 어떻게 가르쳤어? 칠종순 규칙으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평파열음화 교체, 자음분단순화도 결국 칠종순으로 발음하기 위함이구나라고 5개념으로 가르쳤던 거야. 그래서 옛날 기출들 보시면 제가 출처를 밝혀놓는 이유는 옛날 기출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5년 돼가죠. 따라서 지금 선생님들은 다들 평파열음화만 음절 끝소리 기축으로 가르치셔. 되셨니 여기까지? 자,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시면 이건 5개념입니다. 5개념은 세특의 소재로 쓰인다 그랬으니까 가져오시고 눈치 없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5개념이에요 이러고 있으면은 미운털 박히니까 저한테 들고 오시면 대사를 써서 드릴 거고 공손하게 가서 말씀드리고 세특에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국어 세특 써서 좋을 게 없지 사실은. 국어국문학을 가거나 국어교육을 할 게 아니니까. 가지 마세요. 취미로 하세요. 이과 가세요. 문과는 없어졌다 얘들아. 하버드 MBA 취업률 75%, 70% 줄고 있어요. 끝났어 문과는 이미 10년 전에 서울대 경영대 출신인데 취업 안 되기 시작했다. 자 다시. 그러면 이거를 세특에다 쓰는데 왜 써야 돼? 다른 과목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일단 국어에서 세특 쓰는 방향을 들이면 다른 과목도 이런 게 보이실 거야. 자 다시 돌아올게. 1번 초성이응 음가가 없습니다. 2번 따라서 연음 같은 애들은 변동된 게 없습니다. 3번 따라서 음절 끝소리 규칙도 음 변동이 있는 경우 즉 음절만 평파르만 해당이 되는 거고 칠종순 규칙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다. 한 음절 단위에서 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 보통 뭐겠어요? 평파열음화야. 그리고 자음분단 순화야. 자, 다섯 번째,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경우들도 따져보실 거야.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흐름을 쭉 한번 잡아볼 거고, 여섯 번째,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카테고리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볼게. 자, 오른쪽 옵니다, 이제. 자, 보셔. 이미 평파열음화는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누차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자, 파열음은 닫는 소리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폐쇄음이라고도 한다 그랬었죠. 왜? 다시. 해보면 알겠지만, 닫았다가 터트리는 거야. 반대로 그러면 닫았다가 돼. 즉, 우리가 발음을 끝내주려면 닫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받침이 왔을 때 소리를 닫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더 이상 나지 않게 해준다는 거야. 즉, 폐쇄음으로써 음절의 끝에 들어가서 음절 말에 들어가서 발음을 닫아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안 울림 소리 계열들은 이 세 개로 끝나요. 울림 소리는 변동 없이 나타나고. 자, 혀의 위치가 쭉쭉 내려가면서 비읍, 유음으로 울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그랬었고 여기까지는 안 울림 소리, 여기부터 울림 소리인데 울림의 정도가 1, 2, 3으로 모음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었고 따라서 얘네들이 뭘 만났을 때? 비읍을 만났을 때 이미 이렇게 세 가지로 변했던 애들이 그대로 좋은 방법만 바뀌면서 비음화되는 게 비음화라 그랬었지. 그리고 울림소리 마찬가지 2단계인 유음으로 먹히는 게 유음화라 그랬지.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 부딪혔을 때 리을로 가는 케이스 유음화도 울림소리가 아래쪽이 더 세니까. 안 울림소리보다 울림소리가 에너지가 더 크니까 안 울림소리들도 전부 다 울림소리, 비음화가 되는 원리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된 소리부터 설명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자, 78페이지 간다. 잘 들으셔야 돼. 자, 이 표준발음법 8항을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이건 칠종성 규칙이 맞아요. 그런데 이 칠종성 규칙은 뭐가 아니야? 음절 끝소리 규칙이 아니야. 자, 반면에 기역, 디귿, 비읍으로 자, 순서대로 바꿔 적을게요. 부둣가라고 외우자. 비읍, 디귿, 기역 순서대로 이걸로 발음 나는 게 평파열음하고 이 평파열음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기로 했다.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래야 이게 변동 단원 속에 있을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법은 문과 과목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과 과목이고 과학적인 과목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오른쪽 위로 갑니다.
자, 된소리 되기 현상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을 텐데 다 까먹었죠. 어떤 경우 된소리가 된다? 원래 지읒바 싸움들이 재밌다고. 안울림 소리들끼리 부딪혔을 때 안울림 충돌을 하면서 된소리 된다 그랬었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안울림 커지는 거야. 따라서 뒤쪽에가 세지면서 뭐가 됐다? 된소리가 됐다요. 기본적인 환경은 뭐야? 안울림 소리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침에 어떤 계열 왔을 때 비읍, 디귿, 기역 계열이 왔을 때, 즉 평음인 파열음 계열이 왔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된소리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왜? 된소리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얘밖에 없잖아. 이해되셨지? 자, 문제는 예외야. 그래서 예외를 설명을 못했는데 잘 들어.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애의 대부분 범위는 중세국어예요. 그래서 15세기 중세국어인데요. 잘 보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된소리가 된 거냐? 강세가 들어가 있었던 거야. 어디에? 서술어에.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게 어간이든 뭐든지 간에 안울림이면 된소리야. 근데 예외적으로 울림소리가 온 경우가 있어. 그럼 왜 얘는 된소리가 됐냐 해서 봤더니 강세가 있었던 거예요, 서술어에. 그러니까 서술어 강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울림소리가 와서 있더라도 된소리가 되면서 세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하나 더, 어감 받침에 울림소리 계열이 왔죠? 된소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되셨니? 그래서 어간, 즉 서술어가 왔을 때 15세기엔 강세가 있었고 강세가 있다 보니까 발음이 세지면서 뒤쪽이 된소리 된 거야. 비슷한 맥락에서 한자어도 강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된소리가 됐습니다. 관형사연 전성어미도 어쨌든 서술어 계열이지 된소리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그래서 안 울린 소리끼리 부딪혔을 땐 당연히 된소리인데 울린 소리랑 부딪혔을 때 왜 된소리가 되지? 서술어에 강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가르치는 학교들이 없었는데 이게 중세국어를 연구를 오히려 최근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문헌 연구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임용되셨거나 나이가 젊은 선생님들, 국공립 교사분들 위주로 이런 걸 서술형에 자꾸 내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어요, 얘들아. 자, 마지막 하나 더인데 원래는 어떤 자리? 사이시옷, 즉 관형격 조사, 15세기에 관형격 조사 시옷이 있었어요. 원래 15세기에 관형격 조사 시옷이 있던 자리인데 얘가 나중에 소실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더 이상 표기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표기를 하지 않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뭐로? 시옷으로. 그러니까 안 울린 소리인 뒤에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된 소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울림 부딪혀서 된 소리인데 울린 소리가 왔는데 왜 된 소리가 됐다? 어간이거나 한자어처럼 서술어 또는 한자어 강세가 들어간 경우 그리고 사이시옷이 있었던 경우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발가락 볼게요. 발가락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발음을 어떻게 하니? 발가락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의 가락, 뭐라고? 시옷가락이라고 적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뭐가? 그렇죠. 시옷과 기역. 즉, 뒤쪽 애들이 된 소리로 바뀐 겁니다. 안 울린 소리. 그런데 현대국어에 와서는 시옷이 표기가 안 되니까 왜 울린 소리 뒤에 왔는데 발가락으로 된 소리지? 설명이 안 되는 게 다 설명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거를 잘 들어야 돼. 외우면 어차피 다 까먹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이 표준발음법 같은 거 내는 학교들이 있어. 일단 작년 기준으로 V래고. 작년 기준으로 해운대고도 나눠주셨는데 내진 않았어. 그런데 낸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못 외운다. 그럼 외운 애들은 어차피 없어. 이해한 애들만 살아남는 거야. 계속 봅니다. 동화요. 자, 동화는 이제 어쨌든 교체 중에 비슷해지는 건데, 자, 이런 거야, 얘네도. 자, 음절 말에서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났죠. 그리고 이어지는 니은, 미음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 봐. 안 울림 소리랑 울림 소리랑 부딪힌 건데 울림 소리가 훨씬 센 애다 보니까 얘가 야, 너도 그냥 옷 갈아입어 라고 두들겨 패면서 얘도 울림 소리로 바뀐 거야. 됐지? 그러면 앞쪽에 음절말 평파열음화가 됐으니까 비읍, 디귿, 기역이 있었을 텐데 훈민정음 창제했던 당시에 미음을 획 추가해가지고 비읍된 건 다 알 거야. 니은을 획 추가해서 디귿된 건 다들 알 거야. 기억은 그냥 때려 외우시자. 그래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뭘 만났을 때 니은, 미음 앞에서 순서들을 어떻게 변해버린 거야? 이렇게 변한 거야. 됐니? 그래서 안 울림 소리가 두들겨 맞아서 울림 소리가 된 거야. 됐니? 여기까지? 이게 히읗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자, 넘어가서 필기됐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수위적 변화라고 하는데 좀 이따 수위적 변화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랑 둘이 부딪혔을 때 리을도 니은으로 바뀌기도 한다고. 이제 중요한 건 유음화인데 잘 들어야 돼. 유음화에서 내신이다 이거는 수능에서 안 물어본다. 수위적 변동이 있고 자동적 변동이 있는데 자동적 변동은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이야. 그 100% 일어나는 게 자동적 변동이에요. 100%는 아닌 게 수위적 변동이야. 어떤 경우냐? 당연한 얘기지만 리을 다음에 니은이 왔으면 얘는 울림 소리가 2단계, 1단계니까 당연히 2단계, 2단계로 똑같이 메워지는 거야. 니을 플러스 니을이 돼요. 이건 당연해. 왜? 이 순서대로 영향을 주니까. 그럼 봐. 지금 순서대로 들어갔죠. 발음 순서대로 들어갔으니 이걸 무슨 동화? 순행동화라고 해. 자, 그런데 수위적 변동은 뭐냐? 니은 다음에 리을이 오면 당연한 얘기지만 리을이 거꾸로 영향을 주는 건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100%는 아니라는 거야. 얘를 뭐라 그런다? 수위적 변동이라고 하는 거고 거꾸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경우도 있겠지. 이걸 뭐라 그래?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필기 정리하시고 선생님 좀 이따가 고3들이요. 한쪽에서 한 15분 정도 풀려야 될 것 같아서 강의실 좀 이따 수배해보세요. 쭉 잡고 계시면 돼. 구도 변화 없습니다. 비대면 학생들한테도 공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뭐 풀렸지? 오케이. 그 2개 15분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인데 이것도 잘 보셔. 자, 우리가 발음의 단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드트는 어디서 발음 나냐면 혀가 여기서 발음이 나. 근데 이 모음 발음을 했지만 혀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뒤로 움직이다 보니까 드트로 발음 나는 거고 결국 무슨 얘기야? 조음 위치가 동화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이 모음 때문에. 그래서 이 모음 영향을 받아서 혀가 뒤로 밀리면서 디귿티읕이 지읒치읒으로 발음 나는 거고 국의 음이 됐으니까 국의 환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발음을 너무 편할 때도 있죠.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 발음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건 그만큼 발음의 정확성은 떨어진다는 얘기고 정확성이 떨어져도 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얘가 의미가 별로 죽어있다는 얘기고 어떤 경우겠어 그러면? 형식 형태소예요. 그래서 얘는 형태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형식 형태소 2일 때. 두 번째, 음운환경은 뭐야? 이 몸을 만났을 때 일어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vs 뭐가 생기겠니? 그렇죠. 자, 실질 형태소가 뒤에 오면 어떻게 될까?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살아있죠.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죠. 따라서 발음 편의는 죽여야 되겠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 더 나간다. 작년 휘문고, 고3 애들 다 틀렸던 서술형 문제야. 휘문고면요,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였습니다. 작년 고3이 깽판 쳐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미덜렀어요. 0.67인가 그랬어, 경쟁률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서술형 뭐를 냈냐? 자, 15세기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 또는 원인을 서술하시오였어. 정답부터 얘기할게. 디귿티읕이 치조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원리적으로 이해해서 가시라는 거야. 일단 필기부터 얘들아. 표정 보니까 이 표정은 뭐지?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뭔가 표정이 되게 심각한데 필기가 너무 안 보이니? 글씨가 개떡인가? 되셨죠? 자, 그래서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왔어? 조사나 전미사, 형식 형태 온 거 보이죠? 자, 넘어가고 이 모음 동화는 원래 서울에서는 안 내요. 그리고 수능에도 안 내. 그런데 이 동네는 많이 내더라고. 자, 모음 동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자, 모음 동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애기라고 발음을 해. 아비를 애비라고 발음을 해. 원래는 남비였는데 냄비라고도 발음하죠. 표준어가 이제 냄비가 됐고. 왜 그럴까? 그렇지. 자, 보세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아계열들은 어디에 있는 모음이야? 후설 모음이야. 단면을 그려보죠. 자, 단면을 그려보면 혀가 어디에 있어? 혀가 뒤쪽에서 나요. 아, 혀가 뒤쪽으로 가. 그런데 기 하면 혀가 어떻게 돼? 앞쪽으로 튀어나온다고. 즉, 무슨 모음이 돼? 전설 모음이 돼요. 그럼 발음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 뒤쪽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에라는 전부 다 앞쪽 모음, 전설 모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됐니? 결국엔 얘도 뭐야? 그렇죠. 발음 편의 때문이야. 그래서 퀘스천에 대한 답은 뭐야? 발음 편이야. 그래서 발음 편의 때문에 어떻게? 이 모음이 거꾸로 영향을 줬지.
그래서 뭐라 그래? 이 모음 역행동하여. 또 전설모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전설모음하여. 이거는 작년 해고 1학년 1학기 중간에도 나왔었고 부일 나왔었고 필기 해놓으십시오 다. 그래서 일반고뿐만 아니라 자사고에서도 이 지역에서 많이 건드리셔. 아마 이걸 연구하신 교수님께서 문법을 많이 가르치고 계신가 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필기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지역 경향성이 뚜렷해요, 여러분. 진짜로. 지역 경향성이 정말 뚜렷해, 내신은. 선생님이 지금 전라도 권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강원도랑 전라도 빼고 전국에 있는 내신 권역에서 다들 한 학교 이상, 몇 개 이상 학교는 다 해봤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다 보이는 거고. 자, 두음 법칙 볼게요. 얘도 뭐냐면 이런 거야. 한자어에 15세기에 강세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 성조, 강세가 없어졌죠. 경상도에서 2랑 1을 구분하잖아. 서울 애들은 못 구분하고. 자, 그럼 보셔요, 여러분. 자, 우리 이성계가 있고요. 북한 애들은 리성계라고 해요. 이명박, 리명박이라고 불렀을 거야. 이명박 대통령. 그럼 봐. 리가 훨씬 발음이 세니까 초성이 오기 힘들어. 그런데 한자어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왔다? 얘가 왔었던 거고, 이게 현대국어로 오면서 어떻게 된 거야? 강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리을을 이응으로 발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니은, 리을을 이응, 니은으로 발음하면 훨씬 더 발음이 편해지거든. 그래서 단어의 초성에 한자음 계열들이 왔을 때 이렇게 현대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을 써서 바꾸더라. 그래서 니은 계열 왔을 때 이응 계열로, 리을 계열 왔을 때도 이응 계열로, 또 리을 계열 왔을 때 니은 계열로 바뀌더라. 그 이유는 왜 그렇다? 강세 때문이었다. 제가 이거 다 써드리는 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최근에 교사 임용 말할 필요도 없고 연수라는 걸 하세요. 방학 때 놀고 계신 게 아니라. 그럼 연수할 때 이런 거를 교육을 다시 해. 그러면 계속 국어교육학은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교사분들에서 그날 잠 안 자고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내신에 이게 바뀌어서 내진다고 얘들아. 출제가 된다고. 특히 국공립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교사분들이 잘 가르치셔서 학생들이 잘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신경 써서 선생님들을 더 뽑으시겠죠. 그럼 이런 걸 가르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인데 여러분, 이 사이소리 현상은요, 잘 들어. 우리가 이미 한번 풀어봤을 거야. 11번 문제 봐봐. 나랑 이런 거 풀었던 기억 난다, 손. 11번 문제 나랑 풀었던 기억 난다, 손. 안 난다, 손. 나야 돼. 제발. 자, 하나 더 갑니다, 여러분. 아까 76페이지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자. 자, 마지막 하나인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런 거야. 잘 들어, 제발. 7번. 기억 더하기 기억 쌍기억 절대 아니라고요. 이건 초등학교 재민이 때 이렇게 한 거야. 잘 들어, 얘들아. 너희 초등학교 재민이 때 원주율 몇이었어? 3.14였어. 왠 줄 알아? 초등학교 재민이들은 무한소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재민이 때는 원주율을 파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3.14라고 가르쳐.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무한소수를 배우지. 그러니까 파이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똑같아. 초등학교 재민이 때 애들한테 평파열음아 설명도 불가능해요. 야, 기억 2개 더해서 쌍기억이라고 가르친 거를 평생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틀리시는 건데, 다시 얘기합니다. 기억하고 쌍기억은 아예 다른 의문이야. 그러면 이렇게 됐어. 예를 들면 닭다가 됐어. 그럼 잘 봐, 얘들아. 이 쌍기억이 기억이 되는 건 탈락, 축약 있던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교체야, 얘들아. 무슨 파열음아? 평파열음아. 평음으로 바뀌었잖아. 아시겠어? 이걸 많이 틀린다고.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이것 때문에 아마 4번 문제 같은 거 틀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문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내가 여기 얘기하는 데서 다 걸려. 자, 필기 하셨니? 잘 들어, 여러분. 선생님들이 깊이 있게 내셔도 내가 아까 녹색으로 적어드렸었던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까지 내셔요. 그래, 내가 오늘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까지 설명을 다 해준 거야. 시간을 좀 더 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봐드리고 싶긴 한데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지을 거고, 하나 더. 그거를 그렇다고 선생님들께서 막 다 외우라고 하시는데 또 안 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일, 부산, 해고 다 수업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 경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한글 맞춤법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사이소리 현상인데, 얘가 좀 시간이 걸려서 얘는 다음 주에 할게요. 자, 넘어가서 국외음악 아까 설명 끝났죠? 자, 그 다음에 탈락인데, 얘들아, 잘 들어. 이 자음군단 순환은 외우는 거 불가능이야.
왜냐면 규칙이 없어. 근데 이걸 규칙을 15세기 중세고로 만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 아직까진 불확실해. 자, 그런데 일단 10항은 대원칙이에요. 그럼 잘 봐, 얘들아. 기억하고 시옷이 부딪히면 당연한 얘기지만 기억이 평파열음화 대표음이잖아. 맞죠? 비읍이 평파열음화 대표음이잖아. 그래서 어디냐면 얘들아 81페이지야. 기억 시옷 그 다음에 비읍 시옷은 전부 다 비읍으로 발음 나오는 이유가 뭐야? 얘네가 대표음이기 때문이야. 주원아 가야 되면 가. 근데 잘 봐 얘들아. 여기서 니은 지읒은 니을 비읍은 얘는 잘 보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냐면 얘네는요. 리을이 더 센 발음이잖아. 울림소리니까. 그러니까 리을이 난다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니은 지읒도 마찬가지야. 대표음인 니은으로 발음 난다라고 설명이 돼. 그래서 얘는 설명이 어떻게 된 거냐? 첫 번째는 이거야. 아, 대표음. 칠종성으로 발음하자. 두 번째는 뭐야? 울림소리가 있으면 울림소리로 발음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원칙에 잘 맞아떨어져 10항을 만들고 봤는데 벌써 뭐가 있어? 예외가 있죠. 그러면 설명이 안 되니까 예외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이걸 외우라는 학교는 없어. 그건 좀 나쁜 문제야. 진짜 그건 나쁜 문제야. 없어. 장담은 못해. 학교 선생님 마음이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걸 혹시라도 건드리시면 갖고 와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외우게 해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예외잖아요. 왜? 얘네는 울림소리가 있는데도 뭐로 발음하고 있냐? 또 대표음으로 발음하고 있죠. 한장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규칙이 없어요. 그냥. 외우기도 너무 애매해. 그래서 그나마 정리하자면 뭐다? 아, 대표음으로 발음하고 리을이 있으면 울림소리 리을로 발음하자.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11항을 아예 따로 외워야 되겠죠. 근데 또 예외야. 환장하겠죠. 넘어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음구단수나 탈락을 봤고요. 그 다음에 니을 탈락인데 이제 이거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활용을 하다 보면 뒤쪽에 어미가 달라지지. 어미가 달라지면서 당연히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으로 뭐가 바뀌는 경우? 예, 리을이 줄어드는 경우. 그래서 어간에서 활용할 때 리을 발음하기가 힘들거나 해서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히읗 탈락인데 이건 왜 그런 거냐? 이런 거야. 히읗이 15세기에는 되게 센 형태로 존재했어요. 봐봐. 우리가 그냥 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흐라고 긁을 수도 있지. 이런 긁는 발음들이 있었어요. 이응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이응이라고 발음하지만 옛날에는 이응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강세가 들어가면서 발음 차이가 존재했었어. 근데 그 발음 차이가 존재했던 애들이 소실되기 시작을 해요. 발음이 소실되니까 우리는 표음음자니까 표기도 소실되기 시작을 하면서 발음 자체가 공백이 돼버리니까 히읗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안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간의 히읗이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더라요. 어차피 못 외운다. 듣고 이해하시고 필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돼. 자, 탈락인데 얘도 원리 이해하셔야 돼. 모음 충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 모음이 왔을 때 충돌 났을 때 탈락이 되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푸어 해볼게요. 푸어. 자, 푸다에서 푸어간 플러스 어가 붙는다고 해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모음, 초성이음 음가 없고 모음이 모음 vs 모음으로 이미 충돌이 나버리죠. 그럼 얘를 회피해야 되는데 얘를 회피하기 위해서 반모음 첨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 어차피 그냥 하나 쓰지 말자. 탈락을 시킬 건데 잘 들어야 되더라. 그렇다고 어를 탈락시키면 도대체 어미가 뭐가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를 탈락시키면 어미가 뭐였지? 그럼 뭐를 남겨야 돼? 푸를 남기고 얘를 탈락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얘만 있어도 아 얘는 푸다라는 어간은 일부라도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어간 일부 남기면서 어미 탈락, 다시 어간 일부 남기면서 어미 그대로. 됐죠? 그래서 뭐가 줄었다? 네. 우나 으가 탈락이 되더라. 당연히 아랑 어도 탈락될 건데 어떤 경우야? 아, 어가 예를 들면 가, 아라고 똑같은 게 두 번 쓰였잖아. 아가 두 번 쓰였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겁니다. 아어 탈락은 동음 반복 탈락이고요. 아어 탈락은 동음 반복 탈락이고 여기는 뭐야? 모음 충돌 회피 탈락이야. 필기해 놓으세요. 자, 2-5번 아어 탈락은 동음 반복 탈락. 2-4는 뭐라고? 모음 충돌 회피 탈락이야. 필기하시고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사이쇼 현상은 좀 복잡하고 설명할 게 긴데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나중에 큰 이득이 될 거니까 다음 주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사이 소리는 다음 주에 설명한다 그랬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 반모음 첨가.
자, 필기하시면서 드려, 여러분. 우리가 되어를 발음할 때 되어도 발음하지만 되여라고도 발음을 해요. 이거 왜 그런 거냐? 초성이응 음가가 없다 그랬지. 그럼 초성이응 음가 없으니까 되에 어가 모음 충돌돼 버려요. 그럼 충돌을 회피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에다가 반모음 이를 첨가해줘서 뭘 만들었어? 열을 만든 거야. 여기서 기억하실 건 이거 얘들아. 첨가니까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잘 들어. 이중모음은 음운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모음 사이에 반모음 플러스 1 해줘서 이중모음이 된 거야. 이게 바로 반모음 첨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피어를 누가 펴라고 한다든지. 그럼 봐. 얘는 뭐야? 축약 아니야 얘들아. 이랑 어가 어떻게 됐어? 모음 충돌 나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모음 플러스 모음 충돌을 뭐 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뭐로 바꾼 거야? 여기 있는 이를 반모음 2로 바꾼 거야. 반모음 2로 교체해줬어요. 그러니까 반모음 2 플러스 어떻게 됐어? 어가 됐으니까 결론은 뭐가 됐니? 여가 되죠. 이해되셨죠? 따라서 여가 되면서 모음 충돌의 피하기 위해서 반모음 2로 교체했구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음 축약으로 설명했던 거를 반모음이 교체. 그리고 이중모음으로 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는 그냥 첨가야. 그리고 이중모음 음개수 2개야. 이거 5개념으로 정말 많이 가르치시니까 이거 작년 포항제철고 내신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내신 문제 출제되기 전에 부교재 5개념이 있었어. 부교재 5개념 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해서 선생님이 아예 프린트로 나눠줘서 그거 부교재가 5개념이니까 제대로 공부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축약. 뭐밖에 없다? 자음 축약밖에 없어 얘들아. 봐봐 얘들아. 그 다음에 흐를 긁어봐 목소리를. 흐. 그러니까 그의 크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흐는 기본적으로 긁는 소리야. 긁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네가 긁히면서 거센 소리가 되는 겁니다. 설명도 필요 없고. 모음 축약은 아예 그어버려. 그리고 내가 방금 설명했었던 뭐라고? 반모음 교체와 첨가로 개념 업데이트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도 지금 제가 8년째 쓰는 책이고 업데이트 해가면서 쓰는 책이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것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학교 내신에 옛날 거 갖다 내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옛날 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보니까 혼자서도 구공부를 하더만. 그런데 내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하죠.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게 아니야. 일부 아닌 게 있는 거야. 그럼 공부하면서 혼란이 오잖아. 그걸 여기다가 내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집재생 해놨습니다. 힘들죠? 미안해. 자, 86페이지만 설명하고 끝나. 잘 봐, 얘들아. 여는 법칙이고 절은 법칙인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초성, 이음, 음가가 없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꽃이라고 발음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모음 자리에, 이 이응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치읓, 이가 치로 발음 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러면 뭐야? 음음 변동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음음 변동 없는 바로 발음 나는 현상, 여는 법칙이고 음 변동이 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봐. 얘도 그냥 발음을 편하게 했잖아. 왜 이렇게 발음을 편하게 한다? 뒤쪽에 형식 형태소가 와서 발음 편의성을 높일 때 그냥 연달아 발음하는 게 여는 법칙이야. 그런데 뒤쪽에 뭐가 오는 경우?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의미가 살아있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발음을 어떻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 꽃이라고 정확하게 치읓을 디귿으로 바꾸는, 즉 음절 끝소리 규칙 평파열음을 일단 발음으로 정확하게 꽃이라고 하고 꽃 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절음 법칙이야. 그래서 여는 법칙은 언제? 형식 형태소. 절음 법칙은 언제? 실질 형태소. 개념들 필기하시고 기억하시고. 자, 사실 이게 암기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고력이 없으면 문법 문제는 꽝입니다. 자,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